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해온 해양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북으로 갈 수 없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군 당국의 첩보까지 확인해 봤을 때 이 씨는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겁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청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전문기관에 의뢰한 뒤 공개한 실종자 이 씨의 표류 예측 결과입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조류는 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단순한 표류였다면 섬의 남서쪽 방향에서 발견됐어야 한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거리가 33km나 떨어진 황해도 등산곳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월북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면 1시간에 2km를 이동할 수 있어 17시간 정도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해경은 어제 국방부를 찾아가 확인한 정보도 판단의 근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북측이 이 씨의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북측이 이름, 나이, 고향 등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경은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북측에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국방부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다만 군이 파악한 정보의 출처와 형식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면 어떻게 33km라는 바닷길을 혼자서 그것도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북으로 올라갔다는 건지 해경이 나름대로의 추정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족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이 씨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조류를 거슬러 33km를 헤엄치는 게 가능한지 묻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태양을 쳐서 추격당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요. 해경은 자진 월북은 종합적인 판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 빚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 도박으로 지게된 그 채무는 이제 2억 6,800만 원 정도로.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에선 월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CCTV 2대는 실종 전날 오전까지만 녹화돼 있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통화는 실종 전날 밤인 20일 밤 11시 56분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공부하라는 등의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을 뒷받침해줄 공무원증을 배에 남겨뒀다는 점을 들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 씨의 유족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정밀한 조사 없이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또 군이 동생을 포착한 뒤 6시간 동안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있었던 건 전혀 몰랐다면서 빚이나 의무사항인 구명조끼 착용이 월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경은 선내 CCTV와 배에서 발견된 이 씨의 슬리퍼에 대한 분석을 국가수에 의뢰하고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 씨의 시신과 유류품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한 매체가 우리 군이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라면서 북한의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신속하게 반박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군의 기밀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는 상황,
이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의 명령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9시 북한 해군사령부가 현장에 나가 있던 대위급 단속 정장에 사살하라고 명령했고 정장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분 뒤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는 대화 내용을 우리 군이 무선 감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가 삽시간에 퍼지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내용 가운데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고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을 국회 등과 공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군의 보고 내용이라며 외부로 유출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북한이 연유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감청 정보를 군이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군 보고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어떤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제 사격을 해라. 그래서 고속 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두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흘러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군이나 정보기관에 비공개 보고를 받기 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누설 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약까지 해야 들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로 또는 비공개로 흘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같은 보고를 듣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흘리다 보니 진실 규명은커녕 정쟁에 활용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감청부대는 미군과 함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 상황 등을 미리 감지하는 중요 자산인데 이렇게 내용이 유출되면 북한은 즉시 암호책이나 주파수 등을 바꾸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정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모를 사용하고 암호화 체계를 거는 비화 무전 체계를 또 사용했다면 북한이 이제 감청되는 걸 알게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다른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겠죠. 군 관계자는 국회가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 내용을 부정확하게 외부에 전달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지만 국회를 직접 비판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